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 엄청 졸이시죠? 엄청 주가 떨어졌다가 또 뭐 올라가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CEO가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평지 폭발 일으키다가 또 그만두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 모시고 가장 핫한 테슬라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을 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새로운 소식이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8시간 전에 지금 이제 미국 흔히 우리 식으로 하면 교통부 장관이 네. 이 더피라고 하는 션 더피, 션 두피, 발음이 션 더피, 더피가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좀 AP 통신 좀 보여주시면 AP나 로이터 기사를 통신 좀 보여주시죠. 중국하고 경쟁하겠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게 기사 제목이 미국이 테슬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거네요. 규제 완화한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 메이커들이 우선은 중국과의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 기업들이 좀 더 경쟁하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있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번에 나온 것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는 확실하게 완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 웨이모가 예를 들자면 구글의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미국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4,000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제한돼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제한 없애겠다. 뭐 이부터 시작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니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 물론 뭐 정적인 수사 여부는 앞에 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주정부 차원에서의 이 규제는 연방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관련 법을 바꾸면 일부 주에서는 우리 식으로 하면 대법원, 슈프림코트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이 소송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이 주법을 건드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주법이 있고 주정부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별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상당히 대등하게 또 한번 다퉈볼 수도 있겠다. 뭐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주마다 50개 주에서 다 뭐 자율주행 허가 받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합했던 여러 이유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이유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에 공식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집어였다라는 것. 중국 정부하고 지금 중국 여러분 아신 것처럼 중국은 자율주행에 대단히 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국의 우한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대단히 여유로운 조건 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되게 폭넓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미국 연방 정부의 우선 발표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테슬라에게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도하면서 되게 중립적인 차원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를 썼다라면 AP통신은 이거는 테슬라에게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그리고 와이어드 같은 경우 미국의 테크 전문지 같은 경우도 이거는 테슬라를 향한 테슬라 지향성 발언이고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있었던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있었던 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명확하게 6월달에 텍사스에서 20대에 모델 Y를 개조한 게 아니라 모델 Y에서 비감독하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다른 도시로 그래서 이 규제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올해 말까지 대단히 다른 도시에서도 로봇택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 뭐냐면 아니 로봇택시만 자율주행을 하면 뭐하냐. 우리
테슬라 소유주들에는 똑같은 서비스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규제가 또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경우 웨이모 같은 경우는 특수 제작진 차량에서만 자율주행 가능하다라면 요번에 테슬라가 하는 건 여러분 로보택시라고 해서 모델 Y에 대한 모델 Y에서 테슬라 FSD를 버전 14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비감독화해서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인간이 운전석에 앉아요.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다른 데를 살짝 봐도 위험할 때만 개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그 솔루션을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규제법이 있어서. 규제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동일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는 여기다가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비감독화해서 운전을 하기는 하겠지만 네. 연방정부에서 이거를 주정부에서 빨리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오늘 또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떤 네. 걸 공개했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직원들이 네. 한번 타본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혹시 영상이 준비되셨으면 저 한번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네네네. 영상을 보시면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요. 이렇게 가서 손님 마주로 가서 모델 Y죠. 지금 현재 시판되고 네. 있는 저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모든 차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저기에 탑승을 하고 뒷좌석에 지금 앉는 모습이 나옵니다. 뒷좌석에 그리고 앉고. 원래 안전벨트 매라는 거고 목적지로 출발을 누르면 네.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앞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앞에 운전석에 사람이 앞에 앉아 있긴 운전석 하지만 사람은 있긴 있네요. 있긴 있지만 비감독화해서 진행되는 거고 테스트 기간에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허락을 완전히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한 거지 네.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앉아야 되는 거죠. 앉아서 근데 핸들에 손도 안 대고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거죠. 안 그냥 되고 앉아만 있는 네, 거. 앉아만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위험이 생기면 네네. 대처를 하라는 뜻에서 네네. 안전요원으로 앉아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오늘 또 선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준비가 끝났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작년 10월에 보셨던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정말 이 스티어링 휠, 이 핸들도 없는 차. 이거는 내년부터 양산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테슬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로보택시라고 해서 구글의 웨이모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서비스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이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특수 차량이죠. 이건 흔히 말해서 상업적인 운행을 위해서 우버처럼 또는 택시처럼 하는 로보택시고요. 심지어 그 말 그 자체로.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북미 지역이 우선 허가되어 있으면 북미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솔루션이지만 소프트웨어지만 정부 허가에 따라서 전면화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나눠지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 투트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의 사업 영역이 있다면 이거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앱이에요. 저 뒤에서 사람들이 지금 저 아까 영상 보신 거에서 앱으로 네, 테슬라의 네, 네. 로보택시를 호출한 겁니다. 그렇죠. 네. 핸드폰 그리고- 옆에 있잖아요. 네, 네. 있었고 그러게 되면 출발지로 목적지에서 출발 안전벨트 맸으니까 출발을 네. 눌렀죠. 자 이거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으로 만든 차량에서도 쓸 수 있을 뿐더러 테슬라가 약속하는 건 내년부터는 정부의 허가가 이제 나면서 이 자율주행 운영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의 모든 판매된 차량에 쓸 수 있다라면 내가 출근하고서 이 차량을 그 네트워크로 집어여서 네. 이 테슬라 로보택시 일종의 네트워크 서비스겠죠. 우버와 같은 네. 여기서 너 돈 좀 벌고 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나는 출근해서 네. 차를 주차장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는 우버 가가지고 사람들 태우고 5시간만 일하고 와. 일하고 나 퇴근할 때 다시 태우러 와라. 태우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두 그거는- 가지 사업 영역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로보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도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단계적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 차를 돈 좀 벌고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노리는 거는 우버 같은 서비스도 같이 하겠다는 그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지금 우버 건가요?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버에 웨이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웨이모를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페닉스라든지 또 이렇게 점점 도시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쓰시려면 우버 앱을 키시면 거기에 웨이모 차량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요즘 관광 가시면 여행 가시면
그걸 타고 유튜브를 찍고 오세요. 그래서 웨이모라는 것은 우버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면 그러면 테슬라의 로봇 택시도 우버랑 같이 하겠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걸 깨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자율주행, 우버의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버랑 경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버는 그러면은 GM 웨이모랑 하시고 우리는 독자 앱을 통해서 여기서 로봇 택시 사업을 하겠고. 그런데 테슬라가 자신하는 건 우리는 웨이모보다 싸다라는 거예요. 웨이모 같은 게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잖아요. 우선은 차량도 특수 차량이고 여기다 레이더 라이다도 있고 우버가 웨이모가 작동되기에는 특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HD 맵이라고 해서 대단히 고화질의 지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되게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의 앱을 만들겠고 우버와 같은 그 이름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의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앱이 되면 여기에 테슬라 소유주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 100만 대가 그것이 가능하면 100만 대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의 허가만 나면 사실상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이 앱을 통해서 로봇택시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얘기가 커지는데 이게 지금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자율주행차 얘기하니까 이게 차세대 자동차 자체가 자율주행차니까 그럼 자동차 시장을 다 노리는 거구나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로봇택시 나오면서는 사실은 택시까지도 하겠다고 했던 네. 건데 그걸 넘어서서 우버까지도 다 먹겠다. 네. 이런 큰 그림이네요. 큰 그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차량에서 대단히 반복적인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업을 가치 평가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러한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버냐면 정기적으로 항상 들어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존 프라임 이걸 누리고 있는 게 쿠팡 와우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맞아. 여기에서 이 앱을 통해서 고객에서 고객을 운송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 시장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면 이건 그냥 매달 테슬라가 거기서 또 수익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고객들한테 100% 주지는 않겠죠. 네. 그 중에서 테슬라가 20%를 가져간다든지 30%를 가져가겠죠. 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제 차를 갖다 주차장에 넣는 것보다는 그러면 저의 그렇죠. 뭐 몇 년 운영하면 차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할 고객이 별로 없거든요. 나 사무실에 있는 동안 나가서 10,000원이라도 벌어오면 뭐 좋은 거죠. 그렇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할부로 이 차를 샀으면 그 중에 50%를 만약에 내가 벌어서 메꿀 수 있다라면 그것도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차량에 큰 돈 없이 사서 다들 굴리겠죠. 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리스인데도 내가 소유주면서 그렇죠. 그 비용은 사실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50% 할인받는 거랑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또는 잠자는 동안도 혹시 야간주행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뛰고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집에 퇴근하면서 네. 너는 더 돈 벌고 와 아침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차의 수명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구조를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게 뭐냐면 로봇택시와 함께 스스로 이 충전하고 그러니까 리모트 충전해서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런 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타 있어도 혼자 가서 충전하고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충전소에. 그러니까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보면 그럼 로봇 청소기가 들어와서 차량 안도 청소를 해줘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여기서 사실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버릴 수 있잖아요. 매너 없는 분들은. 그럼 그거를 청소를 해주는 로봇 청소기를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 로봇 청소기를 슈퍼차저에다 지금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운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떤 한 시점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 97%가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한 순간에. 네. 그러면 대부분 차는 사실 주차장에 있고 네. 몇 대만 한 5%, 3%, 5%만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많은 도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 우리는 도시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수많은 지금까지 있었던 주차 공간을 진짜 주차장도 대폭 줄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폭 줄일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는 실외 주차장이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 공간에
녹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공간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저는 테슬라라는 뭐 일론 머스크라는 평가는 뭐 좀 둘째 치더라도 나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저도 부정적으로 본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테슬라의 브랜드가 아니라도 인류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즉 자동차가 출현하면서 미국에서 말이 사라지는데 마차가 사라지는데 딱 20년 걸렸어요.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의 전환들이 지금 저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의 전환도 20년, 25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 지금 중간쯤에 와 있다고 봐요. 이걸 X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X 즉 말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네.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연 기관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상승하면서 전기차의 전기율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저는 X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EIV Electric Intelligent Vehicle, 즉 전기 지능 자동차. 네네네. 자, 그러니까 AI와 AI 자동차인 거죠. AI와 EV, 자, EV가 이만큼 전 줄어들면, 그러니까 AI가 안 되는 EV는 또 사라질 거예요.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AI는 없는. 그렇죠. 전기차. 이런 EV들이 다 네. 사라지는 거고, 이 AI가 있는 EV 전기차는 다시 수직 상승하면서 이 시대로 두 번의 X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3, 40년 안에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이것이 테슬라가 100% 시장을 점유하지는 않겠죠. 중국 기업들도 있고 웨이모도 열심히 하고 또 영국에 있는 웨이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웨이브. 네, 웨이브. 네, 영국 기업인데 지금 미국까지 지금 진출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하고 똑같은 방식이긴 하면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인가요? 자율주행 그렇죠. 근데 똑같이 테슬라 차를 비슷한 제조하는 건 거죠? 아니고요. 웨이모도 네. 이 제규어라든지 이런 외부의 차량을 받아가지고 개조를 하는 거고 현대가 지금 계약을 해서 앞으로 현대차를 또 개조해서 자율주행으로 바꾼 개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테슬라하고는 사업 구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네. 테슬라는 일반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네, 네. 훨씬 더 다른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사실은 2010년대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알파고 우리 나오면서 맞아요. 막 자율주행 네.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꿈과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이 시대가 정말 올지 안 올지 더디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원년이 지금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웨이모가 상업적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는 첫 스타트는 웨이모가 뚫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버죠? 그 우버를 우버와 통해서 같은, 구글에서 웨이모라는 네네. 자율주행이 작년부터 상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작년에 2024년에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두라는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 같은 검색 업체인데 여기서 자율주행을 잘하거든요. 여기서 아폴로 고라고 하는 이런 웨이모랑 똑같은 무인 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원년이라면 2025년에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 뛰어든 거고 테슬라는 근데 판을 더 크게 흔들어서 이것을 대중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특정 도시에서 제한된 차량이 아니라 로봇 택시도 전문 차량도 생산을 하지만 사이버 캡이라고 해서 캡이 여러분 영어로는 택시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특수 차량을 해서 전용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로봇 택시도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로봇 택시로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하루에 자신이 차를 쓰지 않을 때 제공하는 이러한 시대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전환점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처음에 네. 연방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테슬라를 위해서 좀 네.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완화의 내용이 혹시 나왔나요? 네, 완화의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 자기네들은 더욱더 안전 사고에 대해서 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데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레벨 2나 레벨 3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뭐 접촉 사고 이런 거는 일일이 연방 정부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인명 피해가 큰 것에만 보고를 하는데 지금은 작은 사고부터 접촉 사고부터 네네. 사람이 다치는 인명 사고까지 모든 거를 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보고 의무를 없애주겠다. 네. 그래서 큰 사건일 경우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큰 사건일 경우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진행해라. 이거 부분에도 되게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방 도로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허가를 받아서 모든 연방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미국이 근데 연방 도로가 이건 연방 도로는 근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방 도로는 주하고 그렇죠. 주를 연결하는 도로만.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네, 그렇죠. 고속도로. 이런 것만 이제 연방 도로인 거고요. 국도, 지방도 같은 거는 다 주 주에서 관할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연방 정부가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페더럴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for self driving.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프레임워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끝판왕은 아니고요. 근데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죠. 네, 네. 시작점이 됐고 이것의 정책의 목표를 중국 자율주행에다가 겨눴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을 강요하면서 우선 주정부를 압박을 하겠죠. 네, 네. 주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래 걸리는 것이 하원의 법이 나와야 되죠. 네. 그리고 상원에 통과를 해야 되고 네. 아마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주정부 그렇죠. 일부는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이거는 진보적인 쪽에선 또 반대하겠죠. 주정부 권한에 대한 개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 정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이 연방법이 주법을 개입할 때는 항상 슈프림 코트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것까지 가려면 저는 이건 2026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오래 걸린다. 시간 오래 어쨌든 걸린다. 근데 방향은 이렇게 잡혔다. 방향이 잡혔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차들이 우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테슬라의 계획대로 하면은 이런 허가받는 도시들을 법 바뀌는 거와 무관하게 계속 늘려나가겠다. 네, 네. 계속 늘려나가겠고 내년대부터는 지금 벌써 생산 설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으로 우선은 일단 로봇 택시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허가받기가 좀 쉽습니다. 책임은 자기네들이 다 지면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저기 운전하고 와서 출근하면서 너 돈 좀 벌어갖고 와 차한테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교란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책임 소재도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좀 이런 부분까지 가려면 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죠. 돈 버는 과정에서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럼 이런 누가 것들을 책임지느냐?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는 테슬라가 지금은 우선은 자율주행은 테슬라 차량 만든 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돼 제조사가. 있는데요. 제조사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마음껏 내보내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이 차주에게는 하나도 없는다. 보는 차주한테 다 가는데 그러면 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는 거고 그럼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소재에 대한 리스크를 위험성을 만약에 차량 제조사가 다진다라면 배분 구조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그럴 수 이 있겠네. 부분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꿈과 같은 거죠. 사람이 더 이상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 없는 사회 사실 꿈만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조금은 남아있다.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혔다 이런 말씀이 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스타트가 됐고 네. 역사의 페이지들이 하나씩 구글의 웨이모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 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테슬라에 의해서 대단히 큰 장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 장들이 역사의 장들이 페이지들이 기록될 가능성들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상용화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 요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 시장이 확 열렸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테슬라가 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요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자율주행 기술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 테슬라가 카메라 갖고 하는 거는 이게 그 간편하긴 한데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고 웨이모 구글 웨이모가 이게 여러 가지 레이더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건 정확하긴 한데 비싼 면이 있고 뭐 이렇다고 설명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구도도 바뀔 수 있는 건 아닌가? 좀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랬냐면 무사고를 스토리텔링에 쓰지 않거든요. 네. 인간보다 안전하냐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25년 인간보다 10배 안전하지만 내년엔 100배 안전해질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웨이모도 사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인간이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좌측 깜빡이 구 우회전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깜빡이도 안 하고 갑자기 훅 차선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완전히 무사고로 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아니야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써. 네. 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쓰는 곳이 있고 뭐 샤오펑처럼 이 중국의 샤오펑처럼 아예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쓰는 곳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수용할지는 이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지 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길 것인가.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테슬라의 비전으로만 가는 것이 이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요. 네, 엔비디아가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리 AI라고 해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다 시킬게. 거기에 결합하는 곳이 토요타입니다.
네, 네. 토요타가 거기랑 파트너를 맺었거든요. 그럼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 공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가상 공간에서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카메라로만 가상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는 건지 가상 공간에서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쓰고 있는 건지 이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이건 제3의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를 테슬라가 100% 먹을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여러 업체들이 분점하겠지만 다수를 누가 장악하느냐. 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처음에 여기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제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도 있겠죠. 미국에도는 이미 우버랑 미국이 전 도시에 들어오면서 이미 택시 운전사들의 힘은 꺾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이걸 허가한다? 뭐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허가할 수 있어요, 정부가. 네. 근데 이걸로 로봇 택시하는 영리 목적까지 허가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택시업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보장 없이 이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여러분 당연하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구도는 테슬라는 많은 차를 팔아서 이미 깔아놨는데 그 지금 있는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 치고 들어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구글 웨이모나 아까 말씀하신 토요타나 뭐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훈련은 시키지만 차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택시로만 쓸 수 있지 제 차로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는 있네요. 테슬라가 좀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죠. 있다고는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사실은. 뭐 양산 시장이라 해야 될까요? 매스마켓에서는 앞서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있는 거죠. 너무 제가 테슬라 빠가 될까봐 네. 조심하고 있는 거지만 테슬라이라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경제학적으로 보면 네. 이 규모의 경제와 소량 생산 이걸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네. 지금 테슬라는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모델 T 컨베이어 벨트의 최초로 만들어진 차량이 모델 T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유럽의 기업들이 앞서갔어요. 벤츠도 뭐 먼저 나왔고 프랑스의 기업들, 영국의 기업들이 먼저 나왔는데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 네. 대량 생산하지 않았던 이런 차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꺾어버린 것이 모델 T였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동차의 가격이 5년 사이에 10분의 1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대중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유럽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기업들도 또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들도 이 모델 T를 이 포드의 방식을 모방하죠. 네. 그러면서 사실 자동차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 시장을 열려면요 반드시 대중시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성능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무료를 먼저 내느냐 누가 무료 서비스를 먼저 내는가에 따라서 네. 판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즉 흔히 말하는 사치 제품에서 네. 한 달에 $20씩 낸다는 건 사치제예요. 아니 넷플릭스보다 비싼데요. 저희 어머니보러 쓰면 챗GPT 예, 챗GPT 누가 쓰겠어요? 한 달에 근데 뭐 3만 원씩 내야 제가 되니까. 언젠간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무료예요. 대학 다니는 조카들한테 또는 초등학생 무료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중시장을 만드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 돈을 그 비용을 파이낸싱을 광고를 하던 뭐 물건을 팔아서 코미션을 먹던 어떤 방식으로도 흔히 말해서 그렇죠. 생산 인스타그램도 비용을 막 낮춰서 할 수도 네. 있고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 시장이 커지는 방식이거든요. 시장이 커지는 방식에서는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오늘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아까 말씀하셨던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사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한 혹평을 했잖아요.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더 네. 떨어졌다. 네네네. 그러면은 근데 박사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장기적인 어떤 자율주행 전망은 상당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날 발표하는 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2024년. 네, 네. 그때는요. 재무제표가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훅 떨어졌다가 네.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어닝콜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발표했을 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건 뭐냐면 이미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 AI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점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부분에서 실적이 떨어져도 자율주행이 왜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 문서에 재무제표 문서에 6월달 텍사스 오스틴 일정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 떨어질까요? 텍사스 오스틴 시작했는데 계속 사고 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미국의 방송사들하고 언론사들이 특파원들 다 파견할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죠. 다 타보고 네, 막. 네, 그렇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겠죠. 근데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바로 전 세계 속보로 확산될 거예요.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와장창 무너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리스크 있습니다. 주식 제가 투자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 저희는 투자 권유는 안 합니다. 네네. 네. 분명하게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 시작점인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이제는 AI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테슬라 이야기 오랜만에 나눴는데 굉장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합니다. 주말엔 다시 보기 보시고 월요일에 5시 45분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고요. 강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